절대 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늘 많은 이야기를 꽉꽉 채워주셔가지고 어제 시간이 좀 모자라서 아쉽더라고요. 오늘은 아마 이야기 이어서 좀 더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장 한마디부터 좀 알려주세요. 예, 오늘 장 한마디는 낙폭과대 감해도 영역 해소 구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그동안은 동전의 앞면 뒷면 말고 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의 한마디는 낙폭과대 감해도 영역 해소 구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좀 더 설명해 주시면서 오늘 시장의 상승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의견도 알려주세요. 네, 동전이 옆면으로 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심하자 말자는 의미가 크고요. 잘 가던 주식들도 갑자기 거품이 빠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폭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미 시장에서 우리에게 저는 힌트를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카오의 어떤 폭락도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LG화학도 한 2달 전에 폭락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NC소프트도 그렇게 폭락이 나온 거 다 우리가 경험을 했고, 근데 그런 주식들은 다 신고가를 가거나 시장에서 이 자금이 모였었던 이런 주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시세 초기에 투자하신 분들보다는 뒤늦게 뉴스나 아니면 단순한 이 레포트 이런 거 보고서 뒤따라가신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 축소 구간이니까 방심하지 말자. 그러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거품이 있는 주식은 사지 말자라는 게 지금은 제 강한 의견인 거죠. 굳이 고점에서 살 필요가 있나? 주식의 위치가 있는 게. 지금 랠리가 나온 구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미국처럼 랠리가 나온 구간이라고 한다면 뭐 비싸게 사도 되겠지만 지금은 그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나. 잘못됐었을 때 얻어 터지는 이런 것보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거품이 제거된 자리에서만, 그죠? 10,000원짜리가 본질 가치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 알파 요소에 의해서 8,000원, 7,000원에 거래되는 주식들이 많으니까 차라리 그 가격대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번 정도만 나눠서 사자. 그죠? 우리가 뭐 돈 있을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저는 딱 2번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에 대해서 이 밸류에 대해서 저만의 논리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게 되면 뭐 조정이 나왔을 때마다 분할 매수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가격을 이렇게 딱딱 정확하게 찝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구조적인 걸 기반으로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제도 같은 의견이고 그다음에 앞서도 이제 뭐 한 달 전에도 같은 의견인데 저는 싼 거 사자 대신 이 싼 거를 싸구려 주식을 사는 관점이 아니라 본질 가치보다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는 뭐 반대 매매 영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 어떤 이런 부족한 부분 때문에 망가진 것도 있잖아요. 본질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게 제 기본 마인드예요.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한테 말씀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종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한 5분 정도 남았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여유 있게 해주셔도 돼요. 네.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한번 설명을 하다 보면은 길어지고 그러면 네. 종목을 많이 짚어드리지를 못하고요. 네. 그리고 또 종목을 짚어드리다 보면은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 또 처음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근거를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꾸 고민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일단 절충안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카카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카카오는 12만 1,000원 이 자리는 익숙하실 겁니다. 그죠? 12만 1,000원 제가 15만 원대부터 기다리자고 했던 자리고 2번 정도 나눠서 사자. 이제 중요한 거는 13만 원 돌파 여부입니다. 돌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절반을 한번 팔았다가 11만 아래쪽으로는 10만 2천 원, 위쪽으로는 14만 원 이렇게 가격 두 개 놓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추세 대응하기는 부적절하다. 빅테크 관련된 주식들은 이번에 매매로 대응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카카오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게임주 가운데서 제가 세 종목을 추천드렸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하나 있었죠. 카카오 게임즈는 제가 한 7만 5, 6천 원대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자리가 6만 5,5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만 5,500원이었으니까 한 만 원 정도의 폭락을 피한 거고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한 2번 정도 나눠서 들어가자. 그러면 이게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돼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돼서 들어가자. 이건 모르는 거죠. 가격 조정은 투자 주체들이 결정하는 건데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카카오 게임즈에서 제일 중요한 게임이 오딘이라는 게임인데 이 오딘이 지금 출시가 돼서 대박이 났잖아요. 그러면 출시되기 전에는 불확실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출시 전에 밸류에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미 출시가 돼서 대박 나고 있는데 그럼 매출이 얼마만큼 증가할지는 모르지만 출시 전보다는 상황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고 했던 거예요. 뭐 이유가 많은 이유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의 기술 반등을 노렸을 때 60에서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파는 겁니다. 잘 모르니까.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위로 얼마만큼 기대순이 나올지를 모르니까 파는 겁니다. 알면 사죠.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확 다시 들어오든지 아니면 오딘과 같은 게임 하나 더 나오든지 이런 마인드고요. 그리고 게임주 가운데서 이제 NC 소프트를 제가 참 여러 번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62만 원과 최근에는 제가 58만 원 하단 잡고 그 위에는 65에서 70만 원 이야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75만 원 장대 음봉이 떨어지는 시점에 말씀드렸던 가격대입니다. 이것도 한 13만 원의 폭락을 제가 피한 거거든요. 13만 원의 폭락을 피해서 55만 원까지 빠질지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건 알았어요. NC소프트라는 신작 게임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 기업이 리니지 PC 게임이 있고 리니지 M이 있고 리니지 2M이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 실패한 게 뭐 신작 게임 가운데 리니지 W는 이제 출시 저기 블레이드 앤 소울이나 이런 게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리니지 2M 이전에 밸류에서 거래되니까 2M으로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뭐 신작 게임이 잘 되는 말 이미 돈 벌고 있는데 돈 벌기 전으로 거래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알파 유수로 봤던 거죠. 62만 원 요 이하에서 저 2번 정도 나눠서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또 평균 단가 대충 계산되잖아요. 뭐 아무리 싸게 샀다고 하더라도 비싸게 샀다고 하더라도 60만 원 초반일 거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모르겠고 그냥 58만 원 정도 되면 또 다시 밸류가 하단이 되는 거고 65에서 70은 알파만 건드려지면은 언제든지 도달될 수 있는 거리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지만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넷마블은 제가 11만 7,500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 자리 왔었을 때 샀어야 됐어요. 근데 못 샀다고 한다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기다려야 된다. 게임은 이렇게 세 가지만 해도 저는 답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리겠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제가 97,000원을 투매 기준가로 제시를 했습니다. 뭐,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죠? 97,000원과 106,000원. 옛날에는 이제 107,000원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1,000원 정도 다운시켰어요. 원래 그리고 97,000원도 아니었어요. 98,000원 정도에서 제가 1,000원씩 다운시켰는데, 요거는 제가 14만원짜리에서 6개월 전부터 이야기했던 자리거든요. 그럼 기다렸다가 지금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 뉴스나 뭐 실적 잘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뭐 목표치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고 있는 건 하나입니다. 하이닉스 지금 주 사업이 디램이고 그 다음에 낸드 사업이고 비메모리는 큰 의미가 없고 낸드가 영업이익률 15% 이상 적자 나던 시기가 2018년도입니다. 지금 이게 마이너스 15% 손익으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디램이 매출 비중이 95%까지 집중되면서 잘 될 때는 좋았는데 안 될 때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75% 돼가지고 사업 체질도 좋아졌고 그 내년도 2분기부터 서버에 DDR5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격이 40%에서 50% 정도 인상된 상태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 그것만 본 거예요. 근데 왜 적자 밸류에서 거래되고 있냐 이거죠. 그러면 사는 거죠. 주에서 뭐 계속 옆구리 끼르든 이상한 댓글이 달리든 이상한 채팅글이 올리든 그건 저랑 전혀 상관없는 거고 랜드 적자에서 나왔던 밸류인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하냐 이거예요. 그냥 사면 되는 거지. 네, 이게 제일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69,000원이라는 가격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다 사야 되는 자리다. 서버 매출이 10%인데 지금 37% 수준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무거운 주식이에요. 대신 반대로 이야기하면 안정적인 주식이에요. 남들 계좌가 복구가 안 될 때 그래도 삼성전자를 투자했으면은 유지는 할 수 있다 이거죠. 타격을 적게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 단계를 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는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월덱스는 지금 23,300원 되는데 가격은 동일합니다. 25,500원, 22,300원. 거기서 계속 제가 매수 의견 들었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IT 반도체. 그리고 유진테크는 뭐 41,500원인데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42,200원을 제가 투매 기준가로 이야기했죠. 그럼 여기서 전저점 깨지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어차피 성장하는데. 국민 매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익IPS도 38,000원 이야기 해드렸어요. 이게 명인들의 복귀에서 제가 자세히 이야기해드렸는데 38,000원이 투매 기준가고 45,900원 기본 회복이다. 그러면 여기서 차트 깨지 거래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죠?
적자 나던 디스플레이가 플러스로 돌아섰고 비메모리 수익이 없었는데 반도체 전공정에만 들어갔던 게 이제 비메모리도 들어가는데 그게 더 중요하지. 그러면은 알파만 붙으면 된다 이거지. 마이너스 알파가.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다 주식을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품이 빠지는 것들 좀 기다리는 거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60일선 줬는데 거래량이 좀 부족해서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만약에 신규자의 공략이라고 한다면 전 61만 5천 원까지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유자의 영역과 신규자의 영역은 다른 거예요. 보유자는 뭐 이전부터 들어서 수익을 극대화했을 거고 신규자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 공략한다면 무조건 전고점이 돌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유동성 장세가 아니니까 놓칠 수도 있겠죠. 대신 거품이 빠진 자리에 있었을 때는 타격이 적다 이겁니다. 예, 조정이 안 나올 것 같은 주식들도 나온다. LNF도 제가 16만 9천 원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때가 신고가 나왔을 때입니다. 막 22만 원 넘어갔을 때. 저 이거 16만 9천 원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규 공략자라고 한다면. 보유자의 영역하고는 다른 겁니다. 신규자는 거품이 빠지는 자리에서만 공략을 해야 된다. 거품이 빠지는 자리, 투매 가도한 자리. 올릭스 기준으로는 제가 39,500원을 투매 기준가로 이야기를 했고 이 투매 기준가가 회복이 되면 마이너스 알파 요인들이 빠지는 거다. 기술 이전을 1조를 했는데 지금 시가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는 건 한 5,400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알파가 다 깎아먹고 있는 겁니다. 바이오잭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 불안 요소, 그다음 반대 매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거죠. 이런 거는 투자 심리가 호전되면 반전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NK 맥스 같은 유형이 돼요. 그러니까 NK 맥스 같은 경우도 이 랠리가 펼쳐지기 전에 고점에서 이렇게 반대 매매 다 일으켰다가 손백성 다 일으켰다가 얘네들이 하고 있는 정작 본업, 그죠? NK 세포와 관련된 정작 이 본업 중단만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치명적인 실패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은 급등이 나오는 거죠. 그럼 결과가 좋게 나와서 급등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떤 관점이냐면 임상에 대한 결과가 유의미한 데이터를 발표해서 급등이 나왔다. 그거는 후행적인 거고 그 전에 개인들을 죽였다가 저는 더 포인트예요.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다 손절을 시키고 손바뀜을 한 다음에 재료가 나와서 띄운 거다. 주식에 대한 좀 관점을 이런 식으로 좀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